정년 연장이 이제 의무화되면서 생기게 되는 기업들의 부담을 좀 완화를 하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 그룹사에 대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중단하겠다는 것이 임금 피크제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 피크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많이 들어본 단어고요. 임금 피크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나이를 사유로 한 차별이다. 그래서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정은 변호사,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박연미 평론가, 네. 오늘 대법원 판결의 핵심 뭘까요? 임금 피크제가 원래 도입된 취지하고 다르게 좀 운영되는 것 같다. 대법원의 판결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일단 읽었거든요. 예. 임금 피크제 전반을 부인한다라기보다는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을 보면 업무는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그저 나이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건 안 된다. 업무의 차이가 있든지 그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 아낀 재원을 가지고 청년을 고용을 하든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해라.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사건 임금 피크제의 경우 경영 재고를 목적으로, 참 여전히 법원에서는 좀 말을 어렵게 하네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님,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사실 대단히 정밀하고 하나하나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임금 피크제가 무효다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임금 피크제는 일단 서구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잘 볼 수 없고 네. 이제 연공서열제를 많이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었습니다. 네. 근데 유형이 보시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년 보장형, 네. 그러니까 정년이 기존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보장은 하되 임금을 정년이 되기 전에 삭감하는 것에 대한 사안입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너무 이 삭감의 정도가 지나치고 다른 대상 조치도 없고 그다음에 도입된 목적과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임금 피크제 유형, 예를 들면 정년 연장형이라든지 고용 연장형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향후의 사건들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가 정년 연장형이냐 정년 유지형이냐 정년 보장형이나 이 차이를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파악하시기에 그러면 우리나라 큰 회사들, 많은 회사들은 어떤 형태의 임금 피크제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까? 뭐 회사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제 회사별로 이제 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을 통해서 어떤 임금 피크제 유형을 택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고령자 고용법이 시행되면서 60세 정년을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60세 네. 이상. 그래서 그 무렵에 보통 이제 60세 미만이 정년이었던 사업장과 60세를 보장하고 있었던 사업장의 비율이 뭐 모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장, 하지만 정년 보장형을 그러니까 도입하게 된 사업장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보장형을 도입한 회사가 상당수 있다면 오늘 판결을 어쨌든 그 회사들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아까 고령자 고용법 얘기하셨는데 오늘 판결에서 네. 이 고령자 고용법의 그 조항, 정신, 취지를
임금 피크제가 위반했다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령자 고용법이 이야기하는 건 평등권에 위배되게 그 노사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 즉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임금 피크제가 처음에 설계가 됐던 대로 업무가 좀 달라진다든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그에 상응하는 전제 조건을 충족했으면 임금 삭감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저 대부분의 회사가 채택하는 것처럼 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다. 이건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금 피크제하고 말씀하신 고령자 고용법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일단 법원의 판결은 한 회사에서 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관계에서는 부당했다. 그러니까 전체 제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법원 판결에 사례가 된 이 소송을 제기한 분은 말이죠. 한 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1991년에 2014년에 23년 근무하셨네요.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 연구원이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서 2009년 1월에 만 55살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고 이 소송을 제기한 분이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는데 이분이 임금 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 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그래서 나는 원래 임금을 더 받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이분은 그걸 받게 된 거죠. 네, 소급해서 1억 원 이상 그 차액을 받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고 회사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 적용 이전하고 이후에 사실상 그 담당했던 업무가 차이가 없는데 왜 임금을 깎아야 하느냐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나이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회사마다 사정이 좀 다를 겁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나도 해당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서 뭐 소송이나 아니면 노사관에 단협을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검토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또 일정 연령 이상이면 담당하는 업무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사연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삭감폭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 될 경우에 어떤 회사는 연 5%씩 삭감이 되고 어떤 회사는 뭐 대다수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회사의 52%가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 대략 한 1,400여 곳 정도 되거든요. 이곳에서는 55세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매년 10% 정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그 앞에 전제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와 맞느냐 이걸 다투는 그 노사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님 합리적인 이유라는 부분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임금 피크제 해도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란 나이에 따라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건 아마도 나이가 많아도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할 경우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없다. 임금 피크제를. 그리고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달리 뭐 월급을 주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게 사실 이 법원 판결이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하는 부분을 대법원이 굳이 강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고령자 고용법에서는 강행 규정이죠. 그 부분 예. 대법원에서 강행 규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연령의 집단에 대해서 어떤 근거 없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업무 능력이 저하된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음에도 임금을 삭감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죠. 연령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차등 대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요. 임금 피크제를 놓고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연공서열제에 의해서 연령이 연공서열이 높은 분들은 보통 연령이 높죠. 연령이 일정 기간 도달하면 임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적절하게 줄여서 예를 들면 청년들의 그 고용을 좀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죠. 목적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서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는데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예를 들어서 임금이 뭐 50%, 40% 이런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라고 하면 너무 불이익한 처우의 정도가 너무 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연 단위별로 뭐 10%, 20%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불이익한 처우를 봤는데 이게 대상 조치가 있는가? 대상 조치. 그러니까 보상하는 조치죠. 네. 임금이 깎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계속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일을 하는데 왜 나의 임금이 깎여져야 되느냐? 그러면 그 깎여지는 임금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예를 들면은 뭐 성과급 뭐 산정 기준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대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상 조치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임금만 깎는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다음에 오늘 대법원이 죄송합니다. 대법원이 단체 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 정신에 위반된다면 그건 무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대법원 판결이죠.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고령자 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합의한다고 해서 그 강행 규정을 피해갈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강행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오늘 대법원 판결 구체적으로 합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우리 이제 회사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들 또 노조에는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판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년 보장형의 사안인데요.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도 다른 하급심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많이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있고요. 예. 사업장들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유형들이 또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체적인 사안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서 따져볼 때 종합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도저히 유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정들이 이 사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응의 무효의 기준은 이렇다라고 하는 게 이 사안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게 통상 연공서열제 그리고 정년을 보장해주는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서 너무 고령자들의 그 월급이 많아지면 새로운 그 청년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가 없으니 서로가 좀 희생을 해서 좀 네. 고용을 확대하자라고 한 취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임금 피크제를 하려면. 지금 노조와 회사들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총에서는 일단 밝힌 입장이 이렇게 되면 고령자가 실직으로 내몰릴 수 있다. 청년 고용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노조에서는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그동안 경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에서 임금을 깎아서 청년들을 고용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통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청년 고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느냐. 이걸 대차대조표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임금만 깎이는 제도가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에 이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말하자면 본인의 임금을 가지고 돈으로 시간을 사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 임금을 일종의 월세처럼 내면서 그 일자리의 시한을 연장하는 그런 제도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소득이 끊기는 것보다는 불리한 조건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된 사실 제도였다는 걸 그런 고려해야죠. 기류가 뭐 지배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라도 회사에 남아있고 싶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이 됐을 거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게
고령자가 실직자로 내몰렸을 때 통계가 급격히 악화되면 일자리 정책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었으나 우리가 다 알지만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제도의 문제점을 이번에 정확하게 꼬집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기업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이 본격화된 시점이 2013년인데요. 그 당시 노사의 이야기가 지금 방금 박연미 경제평론가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당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임금 피크제와 연동하게 된다면 장년층의 숙련 노동력을 싸게 계속 부려먹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해법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일자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업들은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곧바로 이런 임금 체계가 개편이 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조정 방안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완화해야만 청년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자, 이제 노조는 임금 피크제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고령자들을 우리가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이 노사가 이 임금 피크제 문제 협의해 나갈까요? 어떤 방향이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미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100%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 유형이 뭐 어떻게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금융기관도 상당 부분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기업들도 상당수가 임금 피크제를 해서 관련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관련한 분쟁들도 사실은 법원에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사실은 임금 피크제 그 자체 도입한 임금 피크제가 과연 유효이냐 무효이냐에 관한 분쟁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노사가 사실은 이것을 좀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협의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소모적으로 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다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직장에서 임금 피크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나왔대 얘기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오늘 설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엄정영 씨가 부른 가곡 보리밭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밭도 많고요. 아직까지도 초록초록한 보리밭도 많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리밭 사이길을 걸어가던 이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시절 떠올리시면서 시간에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이 시원한 풍경과 함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